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번도 만회하라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정교 분리의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 메시지 보면 둘 다 이제 윤리위 회부를 얘기를 꺼냈는데 그러네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이제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요거는 아무래도 최민희 후보를 좀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 지금까지 네거티브를 안 한다 했었는데 어제 메시지부터는 조금 이제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부울경 결과를 보면은 정 후보가 부울경 전체에서 46.65%, 김민석 후보가 43.85%를 얻었고요. 이 부울경에서의 두 후보 격차는 2.8%포인트, 표로는 이제 1,500표 차이였고요. 예. 송영길 후보는 9.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말 경선을 모두 합산을 하면 정청래 후보가 45.51, 김민석 후보가 44.52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앞섰는데 격차가 불과 0.99%포인트, 1% 예. 미만이고요. 1%가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표수로는 1,200여 표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에는 이제 전략적인 경남의 5% 가중치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제 최종 가중치는 이제 17일에 이제 반영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정 후보가 앞선 구도고요. 그런데 이번 결과 놓고 모두 이제 두 후보 모두 이제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울경 승리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의원들을 줄 세웠던 이인재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부산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민주당 탈당 경력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이다 이런 공격을 했고요. 반면 이제 김민석 후보는 부울경 패배에도 1,200표 차이면은 선방한 것이고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충청권 경선에 앞서서 7%포 차이까지는 이제 저도 나중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질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주말 결과는 좀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승부처는 이제 호남과 수도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당 대표 경선은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제 17일에 이제 반영되거든요. 예. 근데 어제 제가 한 의원 통화해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구도대로 선거가 박빙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또 국민 여론조사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송영길 후보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종적으로 송 후보 지지 그 2순위 표가 어디로 갈지가 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정청래,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박빙 승부고 둘 다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의 2순위 표가 어디로 가느냐.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관건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전체 권리당원 비중으로 보면 주말 사이에 실시된 충청과 부울경이 두 곳 합쳐서 약 17%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나 또는 서울의 반 정도 두 군데 합친 곳이 그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볼까요?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첫 주말부터 이제 확실한 선두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충청권 부울경 누적 득표를 보면은 최민희 후보가 22.58%로 1위예요. 이 박선원 후보가 16.41%로 2위인데 그 1, 2위 격차가 6%포인트 차가 나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가 확실한 선두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위 후보부터는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3위 한민수 후보가 14.46%, 서미아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를 얻어서 2위에서 5위까지 후보들은 한 1, 2%포인트 차이로 이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 5명이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뒤를 지금 이성윤 후보가 11.34%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임미애 후보는 5.73%, 김영호 후보는 3.35%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건 5위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성윤 의원과 이제 김용 후보가 5, 6위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남은 경선에서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전략 투표를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6강 구도인데 6위가 누구냐?
이렇게 되군요. 그래 이제 친청 친명이 몇 대 몇으로 네, 들어가냐 맞습니다. 3대2 기준 뭐 결정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구도.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패널분들과 같이 이 전당대회 결과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가 주목한 이 순회경선 충청과 부울경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순서 자체가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일 때 이 순회 경선 일정이 짜졌고 예,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짜졌다. 그러니까 초반에 바람을 정청래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기에 좋은 대진표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송영길 후보 측에서 이거 일정에 대해서 좀 항의도 하고 그랬죠. 결국은 예. 받아들였지만은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이제 선호투표제로 또 정청래 후보 측이 양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특히 정청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몇 표가 됐든 단 한 표 차라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안도감이죠. 김민석 후보 후보 측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울경에서 지금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1승 1패면은 호각을 다툰다 느낌인데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두 군데서 정청래 후보가 다 이겼으면은 정청래 대세론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초반에 많이 예.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거를 막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캠프에서는 초반에 7%포인트 안쪽으로 지면은 선방한 거다. 충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여기를 쉽게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전 금산 정청래 후보가 금산 충남 출신이고 금산이죠.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대전하고 세종에서는 정청래가 이기고 충청 충남에서는 그러니까 충남 충북에서는 김민석이 이기고 예.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선방했다 김민석 후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 순회 경선만 넣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원래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수 있는 환경, 부울경에도 아무래도 친노 친문이 강하기 때문에 앞설 수 있는 환경인데 박빙 승부면은 정청래 후보 쪽에는 약간 결과가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순회 일정을 보면은 인천 제주로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TK로 가고 예. 대구 경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호남 가고 서울 경기로 오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반드시 정청래 후보한테 뭐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예. 않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TK 같은 경우에는 당원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은 너무 강성인 사람을 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경향성도 좀 예.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적으로 승리 횟수는 김민석 후보가 뒤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첫 주 결과는 비겼다고 봐야 되겠죠. 예.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조금 합산해서 앞섰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 설명했듯이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의외였어요. 결과는 특히 이제 충청권 선거 결과는 좀 의외였고 부울경에서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정청래 후보 선거를 돕고 있는 사람 중에 이상호 씨라고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미키루크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 출신이고 원래 노사모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하고 같이 그 부울경 지역에 상당한 조직적 우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역시 명심을 등에 업은 이제 후보라는 것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이번 주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천, 제주,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인데 여기도 첫 주 결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누가 이기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소한 차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이제 슈퍼위크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호남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주변의 그 관측은 광주 전남은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설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다만 전북은 백중세이거나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근소하게라도 앞설 것 같다. 왜냐하면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런 관측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원 30%가 몰려 있기 때문에 그 광주 경선 결과 그리고 이제 바로 서울 경기예요. 여기가 열리고 나면 대체로 이 승부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이제 선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이 지금 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벌리지 못하면 갈수록 정청래 후보가 조금은 초조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첫 주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못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 유의미하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전략상의 약간의 어쨌든 고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른바 명피계 효과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처음에 박빙 승부를 보였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윤희석 네.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상징적으로 충청에서 작은 차이지만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는 게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지만 그래도 내가 질 줄 알았는데 뭐 7% 지면 어느 정도 선방이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0.44%인가요? 그 차이로 이겼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물론 부울경까지 합치면 한 1%포인트 정도 정청래 후보가 아직은 이기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좀 분위기를 잡고 있는 느낌이 들고 두 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뭐 호남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빼고 예. 나머지 지역도 그렇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제일 중요한 곳 남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 전에 좀 벌려놔야 되는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은 실패한 것 같고 다만 제가 보는 거는 김민석 후보도 1위 표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지는데 2위 표로 선호 투표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기는 결과 나오면 큰일 날 거야 아마 당선되더라도.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정청래 후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른다. 방금 전 윤리 제소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상대 후보에 대해서. 저 그런 거 처음 봤는데 앞으로 김민석 후보 관련해서 좀 국민적으로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이 좀 있잖아요.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과연 정청래 후보가 언제 터뜨릴 거냐. 저는 그런 전당대회 양상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예.